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닮음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의 활용 부분에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닮은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 그리고 입체 도형에서의 겉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 그리고 닮음을 실생활에서의 활용하는 부분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은 삼각형의 무게중심 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중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삼각형의 중선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입니다. 그림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선분 AM이 중선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M점이 중점이기 때문에 BM과 CM이 같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삼각형의 넓이를 내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BM과 CM이 길이가 같게 되므로 삼각형 AMB와 삼각형 AMC의 넓이가 같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의 중점을 DEF라고 하고 ABC에서 각각 중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만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고 일반적으로 G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성질은 세 중선이 G, 즉 무게중심 한 점에서 만나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1로 내분하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중선 AD를 2대1로 내분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F와 E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F와 BF가 같고 AE와 CE가 같기 때문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EF와 BC는 평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비율이 1대 2가 되고요. 따라서 EF와 BC의 비율도 1대 2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EF와 BC가 평행이므로 삼각형 GEF와 삼각형 GBC가 닮음이 되는데요. EF와 BC가 1대 2였으므로 닮은 비가 1대 2가 되고 따라서 GE와 BG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인 1대 2가 됩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2대 1로 내분하고 이 길이도 2대 1로 내분하게 되겠지요. 삼각형과 그 중선 그리고 무게중심을 다시 그려보았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는 세 중선에 의해서 6등분 된다는 사실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GBC에 대해서 살펴보면 밑변은 모두 다 같은 BC로 동일하고요. AD와 GD의 길이의 B가 3대 1이기 때문에 A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라고 하면 삼각형 ABC의 높이는 선분 AH가 되겠고요. 삼각형 GBC의 높이는 3분의 1 AH가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 ABC는 GBC의 3배가 되게 됩니다. 삼각형 GAB와 삼각형 GCA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선분 AG와 선분 BG와 선분 CG로 3등분된 이러한 삼각형들은 각각이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선들이 중선이므로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게 되겠지요. 따라서 얘와 얘는 같게 되고 그래서 이 넓이 조각 하나는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닮은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만약 어떤 평면 도형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A와 B의 닮은 비가 M 대 N인 경우에는 둘레의 길이의 비가 그대로 M 대 N이겠고요.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사각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고 A와 B라고 하였을 때 A의 한 변의 길이를 M, B의 한 변의 길이를 N이라고 하면 정사각형 A의 둘레의 길이는 4M이 되고 정사각형 B의 둘레의 길이는 4N이 되어서 둘레의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겠지요. 그리고 넓이의 B는
정사각형 A의 넓이의 경우 m제곱이 되고 정사각형 B의 넓이의 경우엔 n제곱이 되어서 넓이의 B가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넓이의 기준이 정사각형이라서 정사각형을 가지고 먼저 한 것인데요. 다른 평면 도형의 경우에는 정사각형을 적절하게 자르거나 이어붙여서 평면 도형을 만들 수가 있지요. 따라서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B와 넓이의 B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도형들도 닮은 도형이라면 둘레 길이의 B와 넓이의 B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닮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의 B와 부피의 B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위와 같이 두 도형 A, B가 있을 때 닮은 B를 m 대 n이라고 하게 되면 겉넓이의 B는 m제곱 대 n제곱이 되겠고요. 부피의 B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m인 정육면체 A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 B가 있다고 해보면 겉넓이는 6m제곱과 6n제곱으로 m제곱 대 n제곱이 성립하고요. 부피의 B는 m세제곱과 n세제곱으로 m세제곱 대 n세제곱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닮음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직접 잴 수 없는 높이나 거리 등을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축도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축도는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그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실제 도형을 일정하게 줄여서 그리게 되었을 때 그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롯데월드타워가 있고요. 어떤 지점에 남산이 있었고요. 남산 위에 N서울타워가 있겠죠. 그리고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지금은 너무 대충 그렸지만 서울의 일부 지도를 대략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롯데월드타워에서 남산까지의 거리는 실제로 11km이고요. 이 거리를 대략 11cm로 줄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축도가 이 그림이 되고요. 축척은 11km니까 cm로 환산하면 110만 cm가 되겠고 축도에서의 거리가 11cm이므로 10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축도에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인 11km에 이 축척 10만 분의 1을 곱하여서 11cm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축도에서 11cm라고 돼 있는 이 거리를 축척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실제 거리인 11km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네끼리는 나눗셈 관계, 얘네끼리는 나눗셈 관계고 얘네끼리는 곱셈 관계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거리 시간 속력에서 보았던 도표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닮음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그 무게중심의 성질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숙지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닮은 평면 도형의 넓이의 B와 입체 도형의 넓이의 B와 부피의 B 등은 기하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이 되므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